자,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요 몇 주 월요일 날 이걸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요.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밥 먹기 전에 녹화를 해가지고 배가 고프네요. 하지만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되게 많이 오네요. 내일도 오려나? 바람도 많이 불고.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고요. 해보기 볼게요. 자극에 따라 반응은 어떤 경로로 일어날까라고 했죠. 그림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서, 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서, 요 전체가 신경계죠. 반응기에 전달되는 여러 가지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요건 감각뉴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가서는 축삭돌기를 따라서 나가서 여기에 그 반응기로 연결되는 이 전체 뉴런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이쯤 부분에는 연합 뉴런이 들어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 전달되는 경로를 보니까 대뇌를 가는 것과 척수를 가는 게 있죠. 물론 대뇌를 갔다 척수를 갔다가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반응 가에서 라가 일어나기까지의 경로를 토의하여 그림에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해보자. 선생님 왜 웃냐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발음이 좀 꼬여요. 정신 차리고 해볼게요. 자, 가에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자 급히 손을 뗀다. 자, 이거 아까 1교시에 했던 거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그쵸.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자마자 급히 손을 떼는 거는 그 무의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이거는 어떤 촉각과 관련된 거죠. 이거는 내 눈을 보진 않지만 어쨌든 촉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내가 누르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뇌랑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에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골키퍼가 공을 막아낸다. 이것도 내가 보고 여기로 오니까 골키퍼가 이걸 막는 거죠. 이것 또한 대뇌랑 관련이 있네요. 그 다음에 라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 이것도 어떤 장면이 나한테 이렇게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요새 본 것 중에 가장 그랬던 거는 킹덤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보는. 선생님 타입은 아니에요. 아니 재밌기는 한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끔찍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가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가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그림에다 그어 보시면 감각기관에서 온 것이 척수를 통해서 바로 반응기로 가죠. 그래서 가는 무조건 반사이고요. 빨간 경로를 따라서 가고 얘가 제일 반응이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자,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서 나의 손에 온 감각을 척수를 통해서 대뇌로 전달해 주어야 하니까 척수를 따라서 가서 대뇌로 갔다가 다시 대뇌의 명령을 다시 척수로 줘서 다시 내 손으로 가서 스위치를 켜게끔 하는 거니까 그 나의 경로는 이 연두색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골키퍼가 라고 했죠. 골대를 향해서 날아온 공을 보는 거는 시각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뉴런에서부터 이제 하늘색인데 감각뉴런은 여기선 시각세포랑 관련된 감각뉴런일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척수로 안 가죠. 자, 이건 왜 척수로 안 가냐면 감각기관 중에서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이죠. 이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은 대뇌랑 되게 가깝죠. 그러니까 다시 척수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대뇌로 가요. 반응이 아니라 자극이 바로 대뇌로 갔다가, 그런데 공을 손으로 막아내는 거는 이 명령이 손에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반응기 자체는 어디 있냐면 얼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키퍼가 얼굴로 손을 막아내는 게 아니니까, 공을 막아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반응을 보낼 때는 척수를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 들어오는 그 자극은 요대로 대뇌로 와요. 척수 안 거치고 대뇌로 왔다가 바로
대뇌로 오는데 이 대뇌에서 온 그 명령을 이제 해서 요거를 내보낼 때는 어쨌든 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된다?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라의 경우를 볼게요. 라의 경우는 이제 요 경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우는요. 감각뉴런이 이제 영화의 한 장면 보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척수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뇌로 가죠. 그런데 눈을 찡그리는 거는 또 얼굴에 있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얘는 척수를 따라서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바로 운동뉴런을 따라서 얼굴에 있는 근육에게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쭉 가게 되겠죠. 감각뉴런, 대뇌, 운동뉴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가는 무조건 반사예요. 이거는 손이 닿자 급히 손을 뗄 때는요.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감각기관, 척수, 반응기 바로 갑니다. 자, 근데 나의 경우에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서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했으니까 손에서 느낀 감각을 척수를 통해 대뇌로 전달해주고 또 대뇌에서 판단한 것을 다시 척수를 통해서 손으로 전달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제일 경로가 길어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봤죠. 이 본 거는 감각뉴런을 통해서 바로 대뇌로 갈 수 있어요. 척수를 안 거쳐도 되죠. 눈으로 봤으니까. 대뇌로 갔지만 공을 막아낼 때에는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뇌가 다시 이걸 척수를 따라서 손에 있는 근육에다가 명령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척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라의 경우에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는 영화를 보는 것도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을 찡그리는 것도 얼굴에 있는 반응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감각뉴런, 대뇌, 운동뉴런으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갈게요. 스스로 확인하기는 수업 시작종을 듣고 자리에 앉는 행동의 중추는 무엇인가? 자, 생각이 있으시면 앉으셔야 되죠. 그래서 대뇌.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서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은 앞에서 보았지만 의식적인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가 매우 짧죠. 그래서 빠르게 일어나고 이 빠르게 일어나는 도록 사실 진화한 이유가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실험을 몇 개 정리해 볼 건데요. 이것도 빠른 속도로 해드릴게요. 실험 1은 무릎 반사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무릎 반사는 고무망치로 이제 무릎을 여기를 톡 치면은 여기 발이 내가 생각지 않아도 언제 치는지 몰라도 이게 툭 올라가요. 예. 이렇게 툭 올라가는 거는 대뇌까지 가지 않고 척수에서 일어나는 반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반사고요. 이 무조건 반사인 무릎 반사는 결국 척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어떤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요거 무릎 반사 해보죠. 그 척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무릎 반사를 보는데 이건 이제 약간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이거나 이제 신경계에 혹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릎 반사로 척수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무릎 반사 검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근데 이 의식적인 반응 실험은 두 가지로 하는데 일단 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을 거예요. 언제 잡냐면 여자애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떨어뜨려요. 아무 때나 툭 떨어뜨려고 남자애가 보고 잡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3번 정도 반복하는 거죠.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아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고요? 이거는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대뇌가 의식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내 손에 있는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떨어지는 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눈은 일단 가려요. 눈은 가리고 땅 하고 잡도록 하는 거예요. 땅 소리가 나면 떨어지는 거니까 잡아라 라고 하고 이것도 3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청각으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실험은 사실은 무조건 반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적인 반응이
시각에 의한 것과 청각에 의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실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못 해보니까 데이터를 한번 줄게요. 자, 데이터를 봤더니 눈으로 보고 잡을 때는 평균값이 19.3cm가 나왔고 소리를 듣고 잡을 때는 평균값이 36.5cm가 나왔어요. 50cm 자를 떨어뜨렸는데 내가 잡는 부위가 36.5, 하나는 19.3으로 된 거예요. 그렇단 말은 눈으로 보고 잡을 때 훨씬 더 빨리 잡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각을 통한 반응이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쳤을 때 시각을 통한 반응이 청각을 통한 반응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간식 걸린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경민이 환상통은 말초신경계의 감각신경과 관련된 증상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이거 지금 안 놓치더라고요. 범준이가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선생님이 대뇌 얘기하면서 자뇌 우뇌 할 때 그 대뇌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좌뇌가 발달된 사람과 우뇌가 발달된 사람을 왜 구분하는지, 좌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우뇌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지가 궁금하대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주도록 합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응모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라고 하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요 다음에도 이제 우리 잘 크고 있는 고양이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얘가 이제 막 움직여 여기까지 진출했어요. 원래 여기 데크 위에만 놀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진출해가지고 얘가 누룽지, 얘가 미미, 얘가 콩콩이, 얘네들 잘 놀고 있어요. 여기도 막 뛰어내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가은이한테도 막 올라오고 이래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고양이나 이런 것보다 동물보다는 사실 뭘 좋아하냐면 식물을 되게 좋아해요. 야생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작지만 그 주택에 낡은 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이게 선생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게 우리 집이 아니라 선생님 집에서 내다 보이는 풍경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도 선생님이 이사 와서 심은 장미가 요만큼 자란 거고요. 여기 있는 건 범부채, 요거는 체리세이지, 여기 보이네. 체리세이지, 범부채. 얘는 키가 한 요만큼까지 자라요. 엄청 크게 자라내고 얘는 그 메발톱인데 하늘 메발톱이라고 이제 봄에 피는 야생화인데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월동을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얘가 잘 숨어 있다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너무 기특해요. 여기 있는 거는 수수꽃다리예요. 요 두 개는 수수꽃다리고 얘가 라일락 향이 나는 수수꽃다리고요. 얘는 남천이라고 선생님이 주택으로 이사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나무인데 거의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뽑아오긴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주셨으니까 뽑아오긴 했는데 죽었을 것 같았는데 그냥 한번 심어봤더니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네. 이건 조팝나무예요. 봄에 되게 예뻐요. 여기 있는 거는 요 집에 원래 있던 대추나무인데 이 대추나무가 얼마나 웃기냐면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처음 봄을 맞이하면서 대추나무가 하도 싹이 안 나길래 다음 주까지 안 나면 잘라버려야지 했더니 그 주에 바로 나더라고요. 네. 대추는 원래 조금 늦게 나나 봐요. 여기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원래 남향집이 좋긴 한데 뭐 선생님 집 뒤가 산이어가지고 동산이어가지고 남향으로 집을 안 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서향으로 살고 있는데 대신에 노을 맛집이에요. 되게 좋아요. 아무튼 오늘은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이 다 깐 보도블럭이에요. 데크도 선생님이 이사 와서 만들었고요. 요런 벽돌도 선생님이 다 깔고요. 잔디도 선생님이 심었고요. 심지어 이 수로도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멋있죠? 아무튼 이렇게 봄이 한창이고 여름이 오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못 만나고 있네요. 다다음 주에는 꼭 계약할 수 있길 바라면서 선생님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